전통 자본기관이 계속해서 매입하고 재고를 쌓고 있습니다. 단기 시장이 불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미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걸까요? 비트코인의 하락 확률이 70%를 넘으며 금융시장에서 9월의 하락은 깨지지 않는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메이커디아오가 갑자기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We will be introducing a new brand. 일본 최대의 웹3 행사 웹X 2024가 열렸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웹X 2024의 문을 열어보세요. 암호 사기 사건에서 발생한 피의자 공격으로 한국 암호관리회사의 CEO가 4차례 찔렸습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재산의 비결을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8월 29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56,000달러에서 반등해 65,00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보유 코스트 분포 데이터 URPD에 따르면 8월 28일 기준 비트코인은 59,000달러에서 6만 달러 구간에 있으며 이 구간에는 약 95만 개의 비트코인이 쌓여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62,000달러에는 약 37만 7천 개가 쌓여 있고 그 다음으로 64,000달러에는 38만 5천 개가 쌓여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단기적인 자산 교환 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구매 동력이 강하지 않은 것 같으며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의 거시적 트렌드를 따릅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 주식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도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리스크에 주의해야 합니다. 3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된 이후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이 현물 거래량 증가를 명확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물의 주간 평균 거래량에는 약간의 회복이 있었으나 최근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으며 급등과 급락의 폭넓은 변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시장의 거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현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전에 현물 ETF 기관이 비트코인이 49,000달러로 하락해도 대규모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던 상황을 통해 전통 자본기관이 저점에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장은 의도적으로 상승 추세를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며 무형의 손이 지속적으로 폭넓은 변동으로 자산을 정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2025년 비트코인은 반드시 놀라운 성과를 거둘 것이며 넓은 변동성 속에서 본인의 자본을 잘 보유하고 저점에서 정기적으로 투자하거나 분할 매수하여 일정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만 달러 이에서 정기 매수, 52,000달러 이에서 분할 매수, 42,000달러 이에서는 전량 매수하여 25년의 상승장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이 1,599억 달러에서 1,60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9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1억 208억 달러 이상의 자금 유입이 있었으며 시장에 실질적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도 유입만 있고 유출은 없습니다. USDT의 시가총액은 7억 달러 증가하여 1,180억 달러가 되었으며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 증가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USDC의 시가총액은 347.8억 달러에서 343.3억 달러로 감소하여 4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USDC의 주요 인출 투자자는 미국에 많이 있으며 미국 시장의 방향은 소폭의 자금 순유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책 결정지와 주요 투자기관의 봉어지로 중요한 선행 지표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계가 필요하며 미국 주식의 동향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자금의 소폭 유출이 있을 수 있어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주의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9월 효과가 존재하며 9월이 되면 주식시장의 월간 수익률은 대개 음수로 나타나고 과거 10년 데이터에 따르면 9월의 하락 확률은 80%에 달합니다. 어제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새벽 2시에 6만 2천 달러 근처에서 급락하기 시작해 최저 5만 8천 달러에 도달했고 저녁에는 반등하여 24시간 하락폭은 4%로 수렴했습니다. 이더리움은 하락폭이 더 심각했으며 가격은 아침 5시에 2,580달러 근처에서 하락하기 시작해 최저 2,392.96달러까지 떨어진 후 반등했습니다. 24시간 하락폭은 4.65%입니다. 이 추세를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9월 효과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과거 11년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9월 하락 확률은 72%에 달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BTC 마켓츠의 애널리스트 레이첼 루카스는 기술 지표가 미국 달러 지수 DXY가 일일 차트에서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와 같은 리스크 자산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DeFi 비영리 단체 소파도트.org의 연구 책임자 오거스틴 펜도 현재 체인상의 동력이 약해져 거래자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연속 9일 동안 순유출되었으며 독립연구원 니콜라스 럭은 이더리움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나스닥 지수 성과를 보면 9월에 8번의 하락이 있었으며 하락 확률은 80%에 달합니다. 암호화폐는 미국 주식시장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월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동안 비트코인은 9월에 성과가 좋지 않았고 8번 하락했으며 하락 확률은 73%에 달합니다. 또한 월간 수익률 평균값을 보면 9월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달이며 하락폭은 4.78%에 달합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9월의 저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장에는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 대선 전의 효과 등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9월 효과를 유일한 결정 기준이 아니라 보조적인 참고 자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스카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한다면 생소함을 넘어 이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 내일 하늘로 끌어올릴 만한 잡다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고 느끼겠습니까? 당신은 절대 이 이름이 디파이 거대 기업 메이커다오가 최근에 바꾼 새로운 이름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름을 변경했으며 이는 방향 전환, 새로운 사용자 유치 또는 프로젝트의 실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의 스테이블 코인 DA를 보유한 DeFi 원로 메이커DAO가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탈중앙화 금융 거대 기업 메이커디오는 어젯밤 브랜드를 스카이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으며 기존의 DAI 스테이블 코인과 MKR 거버넌스 토큰을 원하는 대로 USDS와 SKY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교환 비율은 각각 1대1 및 1대 24,000입니다. 또한 스카이는 플랫폼을 STARS라는 독립적인 실체로 분리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기반의 대출 플랫폼은 스파크라는 이름입니다. First, we've got a relatively minor change that ultimately symbolizes this completely new era of the project. So we will be introducing a new brand. 주목할 점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USDS가 발행자에게 자산을 원격으로 동결할 수 있는 기능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 집중적인 성격을 가진 DAI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 새로운 기능의 도입은 즉시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메이커다오의 창립자 루안 크리스텐센은 DAI는 여전히 기존처럼 작동할 것이며 USDS는 후속 업그레이드에서만 이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암호화폐 연구회사 메사리의 수석 분석가 AJ 스콜라로는 USDS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흥미롭다고 언급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동결 기능을 알고 있었으며 RWA를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보안 확장에서 100% 필수적입니다. 스카이의 댓글 섹션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표명하며 유명 KOL ATSAC 무어는 메이커DAO 이 브랜드가 잘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왜 여러분은 브랜드 재건에 열중하고 있나요? 왜 여러분은 성숙한 브랜드 인식을 해치고 있나요?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립자의 발언을 통해 메이커DAO의 이름 변경 아이디어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며 창립자가 이전에 쓴 글들을 보면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점점 더 큰 규제 압박을 받고 있으며 SK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주도하는 웹3 행사가 일본에서 개막했습니다. 웹X 2024가 웹2에서 웹3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한국 암호화폐 회사가 수억 원의 자산을 횡령하고 사기 혐의로 창립자가 법정에서 보복당해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최대의 웹3 컨퍼런스 웹X 2024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일본 채널의 특파원 AK와 함께 웹엑스 2024 현장에 갔습니다. AK는 2021년에 웹3 분야에 진입한 일본 암호화폐 미디어의 KOL입니다. 이제 AKI가 전해주는 현장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あきです。本日はビットコイン YouTube の特別レポーターとしてこちら WebX の会場に来ています。見てください、めちゃくちゃ大きなたくさんの人が集まっています。WebX は東アジアの中でも最大級の Web3 カンファレンスとなっていて、世界中から有望な先端技術家であったり、投資家、企業、そして政府までも関わっているようなとても大きな一大イベントになっています。昨年は有楽町の近くにある東京国際フォーラムで7月25、26日で開催されまして、その時は16,500人の来場者が集めて予想を大きく上回るイベントとなりました。今回はこちらをイベントに会場に移しまして、プリンスタワーですね、ホテルに移しまして、より大きな会場になっています。今回はなんと岸田首相であったり、有名なインフルエンサーであるひろゆきさんであったり、あとは台湾の技術大臣、情報大臣であるオードリー・タンさんなどが参加して、とても大きな昨年以上のイベントになっています。 이번 웹엑스 2024는 도쿄 프린스 호텔 파크 타워에서 개최되며 일본 최대 암호화폐 및 웹3 미디어 코인포스트가 주최하는 글로벌 웹3 컨퍼런스입니다. 일본 정부와 대기업이 웹3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한 덕분입니다. 이 행사는 웹3 산업의 응용 확장을 주제로 하여 전 세계 참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일본 및 아시아 최대의 웹3 행사로서 개막 당일에는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社会課題の解決を成長のエンジンに転換する新しい資本主義の下で成長戦略に取り組んでいます。Web3 やブロックチェーンの技術は社会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基盤であり、この1年間でも大企業の事業展開など民間における活発な動きがあったことを承知しています。政府としても Web3 スタートアップの資金調達を円滑化するための税制改正や法改正を措置するなど具体的な取り組みを進めてきました。で、社会課題の解決につながるイノベーションが次々と生まれていくことを記念申し上げ、私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기시다 후미오의 강력한 지원 외에도 세계 각국의 유명 업계 인사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번 대회의 주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개막 파티에 참여한 유명 DJ 스티브 오키 외에도 바이낸스의 COE 리차드 탱도 이번 대회에 초청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웹엑스 2024는 일본의 IP 강력한 역량을 입증하며 일본 및 전 세계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전시하여 참가자들에게 밀접한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ご覧のようにたくさんのブースに人が所狭しというように並んでいるんですけれども、中でも野村であったりとか NTT みたいな日本なら誰でも知っているような大きな企業がこれらのポテンシャルのある新しい企業であったりプロジェクトに投資をしているという情報も入ってきています。ただし日本の Web3 業界の発展には大きな課題があります。その一つが税制です。最大で 55% のタックスがかかるというところが最大の懸念のポイントになっています。また景品表示法であったりとか、あとはですね、賭博法みたいなところもすごく規制に引っかかってくるというところで、こちらの課題が解決されれば Web3 の発展は大きく見込め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감사합니다. AKE가 전해준 현장 보도 덕분에 일본의 웹3에 대한 투자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대기업이 웹3의 본질을 사용자에게 본래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요구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의는 웹2 대회와 유사한 느낌이 들었고 최고의 무대와 포장을 하면서도 분위기 조성에서 웹2와 웹C의 차이는 사용자일 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웹C를 지원하는 것은 큰 진전이지만 일본이 세금을 낮추어 웹C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문턱이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인베스트는 한국의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지만
지난해 6월에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의 출금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한국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 예금을 유용했다고 기소했으며 회사의 3명의 고위 임원은 16,000명의 사용자로부터 8.26억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이들 3명의 고위 임원이 체포되었고 그중에는 하루인베스트의 CEO인 이형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조사 중이며 최근 재판 중 법정에서 칼을 든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격 사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의 암호화폐 보관 회사 하루인베스트의 CEO인 이형수로 수요일에 법정 청문회에서 찔림을 입었습니다. 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격자는 40대의 남성 캉으로 법정의 방청석에서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옷에 숨겨두었던 약 5cm 길이의 단도를 여러 차례 피고석에 있는 이형수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후 법정 경비원이 신속하게 개입했고 캉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루인베스트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을 4번 찔린 이형수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도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목숨을 건 행동이며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하늘이 보는 법이라고 하듯이 보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올해 6월 중순에는 런던에서 3명의 총을 든 남자들이 주택에 침입해 주인을 강제로 1,000 이동시켰고 그 가치는 250만 달러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7월 초에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4명의 남자들이 한 사람을 납치하고 새 비트코인을 그들의 지갑으로 강제로 이동시킨 후 이를 질식시켰습니다. 8월 4일에는 태국 파툼타니에서 4인조가 폐쇄된 농장에 침입해 총으로 위협하여 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이동시켰습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프로젝트의 도주, 다양한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암호 범죄로 인한 인명 안전 공격을 방지해야 합니다. 빗보 데이터에 따르면 42개의 상장 회사가 33만 5,24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2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1년 동안 거의 200% 상승했습니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DOGS 가격이 1000분의 1050달러를 돌파하였으며 현재 가격은 1000분의 1057달러로 24시간 동안 상승폭이 21.16%로 확대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생태계 게임 함스터 콤바티 9월 26일 T1에서 HMSTR 토큰을 출시하고 같은 날 플레이어들에게 에어드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치 뉴스 사이트 포리티코는 텔레그램 공동 창립자 파벨 두롭의 현기자, 공동 창립자인 니콜라도 프랑스 당국에 의해 지명 수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컴파운드 커뮤니티가 새로운 제안을 발의하며 메인넷의 WBTC 시장 추가할 계획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자산 분야에서 수익형 비트코인 자산이 증가하고 있어 WBTC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